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달 2월 12일에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서울 아파트가 지난 2월에만 5,000건을 돌파했습니다. 5,138건이 매매가 되었네요. 서울에서 송파구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또 인근 지역인 강남, 강동에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말이죠.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강남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5,138건이 거래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난달 2월 거래량입니다. 2월 거래량은 3월 15일 기준으로 계약일 기준이 5,13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일이 지금 한 보름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5,0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단한 거래량입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후에 지난달 13일 이후에 거래건이 말이죠. 3,281건입니다.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전체 63.9%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이죠. 작년 7월에 9,216건을 기록한 뒤에 그 뒤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3분의 1 도박이 났어요. 3,000건대로 거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은 송파구 무려 428건, 강남구 419건, 강동구 34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가 지난달 거래가 제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는요, 이달 들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15일까지요, 거래 신고 건수가 지금 1월에 19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배가 넘는 419건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제된 이후에 288건이 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는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요, 마포구도 2월 거래량이 289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9.2%인 200건이 결과적으로 토지거래구역 해제된 직후에 13일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 민감한 것이죠. 성동구도 325건 중 68.6%가 해당하는 223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후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336건 중 59.2%인 200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후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다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무려 0.20% 평균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강남 4구 있죠? 서초, 송파, 강남, 강동, 동남권이 0.58%가 올랐습니다. 자,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한 주 만에. 결과적으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9월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하니까 지가가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정부는 거래가 없으면 취득세가 안 거치잖아요. 재산세야 시군구세지만 취득세는 광역단체세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기 때문에 취득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취득세가 들어가서 서울시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하고 완화하고 규제하고 완화하고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 하는데도 언제 부동산을 매도하느냐, 언제 매수하느냐, 이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값이 상승할 때 매수하는 사람은 고가에 매수하는 거래요. 매수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때 파는 사람도 유리하게 고가로 매도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급매물이 지금 노도강이라고 들어보셨죠? 노원, 도봉, 강동구, 노도강은 급매물로 몇 개월 전만 해도 엄청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급매물이 나오니까 집값은 떨어지잖아요. 매물이 많이 쌓이고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늘 공급 수요 원칙이니까. 그런데 노도강도 집값 하락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보합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한 등 지금 상승세가 서울시 외곽 지역에도 번질 조짐입니다. 지금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부터 서울시 25개 구가 지금 매매 가격이 떨어진 곳이 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또 몇 개월 동안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보합에서 상승 무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택은요, 늘 그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인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가 매도하고 매수인은 저가 매수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시기 위해서는 그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다주택 가져도 의미가 없어요. 똘똘한 한 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노도강에 학군이 안 좋은 지역에 살다가 자녀들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제 이사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상급지. 그래서 1세대 1주택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하급지에서 살다가 중급지로 가는 경우,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가는 그런 전략을 꾸며야만이 여러분들의 1세대 1주택으로서 재테크하는 그런 최고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 집값이 상승 구도를 타게 되면 투기 거래가 조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특정 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